흔히 멜랑콜리라고 하는 말을 하시거나 혹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 너무 멜랑콜리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개 기분이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멜랑콜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멜랑콜리를 우울증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멜랑콜리와 우울증을 관련 짓는 것은 반은 맞기도 하고 또 반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멜랑콜리는 어감이 독특한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로 검은색을 의미하는 멜랑과 담즙을 의미하는 콜레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흑담즙, 검은 담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기원전 약 450년에 히포크라테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을 4가지 체액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체액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4가지 체액은 혈액, 점액, 황담즙, 그리고 흑담즙이었습니다. 이 4가지 체액을 바탕으로 사람의 기질에 대한 또 4가지 기질이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질은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질을 말합니다. 이런 4가지 체액, 또 거기에서 비롯된 기질과 관련된 용어로 요즘에도 흔히 사용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다혈질적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혈질적이라는 것이 바로 혈액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혈액이 굉장히 많은 상태일 때 그 사람이 외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혹은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담즙을 의미하는 멜랑콜리는 흑담즙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의미를 했는데요. 이런 기질을 지닌 사람은 우울하고 예민하고 좀 더 이런 신경증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요즘에도 흑담즙을 의미하는 멜랑콜리라고 하면 우울증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체액설이나 혹은 4가지 기질설 모두 현재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이러한 이론들에서 말하는 혈액이나 담즙 등은 현대 의학적 개념의 혈액과 혹은 담즙과는 전혀 다른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상적 어원에서 비롯된 멜랑콜리가 여전히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주요 우울 장애의 한 가지 특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이다 하면은 바로 주요 우울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일컫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에서 특정한 증상이나 징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그것을 멜랑콜리아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 용어로는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의 모든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히 즐거움을 주는 자극을 접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이 우울해도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기분이 이제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반응조차도 안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실망, 낙심, 공허함 등을 굉장히 자주 또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자고 싶어도 그냥 억지로 눈이 일찍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평균 기상시간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울증 증상이 아침에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흔히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난 직후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6번째로는 정신이 멍하거나 굉장히 초조해지기도 하고 7번째로는 입맛이 확 떨어지고 체중이 굉장히 많이 줄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8번째로 지나치게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일명 멜랑콜리아 양상은 대개 우울증이 재발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멜랑콜리아 양상은 외래 통원 치료를 받기보다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서 더 많고
또 가벼운 우울증보다는 좀 더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며 환청과 망상과 같이 정신병적 증상을 지니고 있을 때 또 이런 멜랑콜리아 양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뚜렷한 스트레스 없이 그냥 이유를 모른 채 우울증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도 이런 멜랑콜리아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스트레스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력이나 혹은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좀 취약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멜랑콜리아 양상이 동반되는 우울증이 나타난다면 더 세심하고 또 적극적인 이런 치료와 좀 진단적인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멜랑콜리아는 히포크라테스 시대 어떤 지식과 과학적 수준에서 제시한 흑담즙이 많은 상태라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이고요. 흑담즙이 많은 사람은 우울하고 예민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서 이 멜랑콜리아라는 말이 곧 우울증과 유사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멜랑콜리아라는 말을 우울증의 특수한 한 가지 유형 혹은 상태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